그날 그녀의 한마디가 전 세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7초였습니다. 누구는 고개를 돌렸고 누구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완벽한 배경, 압도적인 세상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이름 클로이 브룩스. 그러나 그녀는 그 하루 만에 뉴스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고 세상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그 이름이 다시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그곳에서 그녀는 누구의 딸도 아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로이 브룩스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마이클 브룩스는 3대째 이어져 온 전기회사 재벌가의 회장이었죠. 어릴 때부터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개인 교습까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었죠. 2022년 겨울이었어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6가구가 집을 잃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이 소식을 다루면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죠. 저희 가문에서 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새로 산 샤넬 재킷을 입고 방송국에 갔습니다. 머리도 완벽하게 세팅하고 메이크업도 전문가가 해줬어요. 카메라 앞에 서니까 기자가 웃으며 말했죠. 이번 화재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그 집 월세가 500불이라면서요? 그냥 새로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 7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7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방송이 나간 그날 밤부터 제 인터뷰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금수저다. 저 아이한테는 감정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거냐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하루 만에 수만 명이 그 영상을 봤어요. 제 휴대폰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들이 계속 왔습니다. 너 같은 애가 하버드에 간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집 잃은 사람들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봤냐? 이런 메시지들이었어요. 하루에 100통이 넘게 왔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결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입학 유예 통보가 왔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학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였어요. 그동안 모델로 활동하던 광고 계약들도 전부 취소됐죠. 화장품 회사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약금까지 요구했어요. 제가 다니던 사립학교 친구들도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지우더라고요. 심지어 가장 친했던 제시카마저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저는 하룻밤 사이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이해가 안 됐어요. 그저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죠. 단 7초의 말실수가 18살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아버지는 매일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죠. 클로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빠, 저 지금 사람 보기 싫어요. 아버지가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잖니.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어요. 마이클 브룩스 MIT를 졸업하고 전기회사 재벌가를 3대째 이어받은 그 아버지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클로이야, 아빠가 너에게 돈은 줬지만 사람답게 키우진 못했구나.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너한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려주지 못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이런저런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 한국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고 했죠. 연세대학교의 국제문화 정서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인성을 기르는 과정이야.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아빠, 저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야.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 아들, 인도네시아 기업인 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변했다는 보고서를 봤어. 이집트 대사관에서도 추천했고, 아버지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이었어요. 각국 외교관 자녀들이 한국에서 1년간 체류하며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었죠. 하지만 왜 하필 한국이에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하더라.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거야.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선 이제 너를 안 받아줘. 어딜 가든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한국이라면 다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키워준 아버지마저 저를 포기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아빠도 날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가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K-팝 정도? 그것도 별로 관심 없었고요. 일주일 후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지내기로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국에 있어봤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출국 전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클로이야,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찾아보렴. 전기회사 재벌가의 딸이 아닌 그냥 클로이로서 말이야.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꿀 예언이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공기부터 달랐거든요. 습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연세대학교 담당자가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을 보니 모든 게 낯설었어요. 간판들, 건물들, 사람들까지. 클로이 양 앞으로 지낼 집이 은평구 불광동이에요. 박태영, 김윤정 부부 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은평구가 뭔지 불광동이 어디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차가 도착한 곳은 정말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큰 아파트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었어요. 미국에서 보던 넓은 정원이 있는 집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에요. 3층짜리 작은 집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온 분이 박태영 선생님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어서 와요, 클로이.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그 뒤로 김윤정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전직 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외국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몇 년째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랐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거든요. 바닥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소파도 바닥에 낮게 놓여 있었어요. 클로이 방은 2층이에요. 올라가 볼까요? 제가 쓸 방은 6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김윤정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미국에서 쓰던 방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이 전부 낯설었어요. 김치, 미역국, 콩나물 무침.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 뿐이었죠. 김치 드실 수 있어요? 박태영 선생님이 물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그날 밤 제가 받은 규칙들이 있었어요. SNS 사용 금지, 명품 옷 착용 금지, 개인 차량 이용 금지.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어야 했죠. 밤이 되자 골목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차 소리, 사이렌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가끔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나라는 날 브룩스라고 부르는 사람조차 없네. 처음으로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비서도 운전기사도 가정부도 없었죠. 그냥 저 혼자였어요. 세탁기도 공동으로 써야 했고 화장실도 다른 사람과 함께 써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도 제한이 있었어요. 모든 게 불편했죠. 다음 날 아침 김윤정 선생님이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미역국에 김에 밥. 정말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어요. 오늘부터 연세대 한국어 학당에 다니게 될 거예요. 버스 타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골목에서 이 낯선 집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연세대 한국어 학당에 등록했어요. 첫날 아침 김윤정 선생님이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클로이야, 처음엔 힘들 거야. 하지만 천천히 해보자. 한국어 학당에 들어가니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러 온 외국인들이었죠. 제 이름표에는 단순히 영어로 클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브룩스라는 성씨도 없고 전기회사 재벌가라는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클로이였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은평시장을 지나가는데 떡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클로이 씨 오늘도 공부 갔다 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알기나 하신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이고, 우리 동네에 미국 아가씨가 온다고 해서 다 알아요. 공부하러 왔다면서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떡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우리나라 떡이에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제 이름을 그냥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항상 브룩스 양, 브룩스 가문의 따님 이런 식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랬어요. 자주 타던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클로이 씨, 오늘도 학교 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니까 버스 안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사는 미국 아가씨 참 인사도 잘해. 그 할머니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도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말씀하셨어요. 동네 슈퍼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클로이 양,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라면 하나 주세요. 한국 라면 매울 텐데 괜찮아요? 처음엔 순한 걸로 드세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골라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를 돈 많은 집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클로이로 봐주시는 거였죠. 옆집 아주머니도 그랬어요. 아침에 나가면 항상 인사해 주셨거든요. 클로이 씨 잘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한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웃끼리도 인사 한 번 나누기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은평시장 떡집에 또 갔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로이야, 요즘 한국 생활 어때요? 좀 어려워요. 모든 게 낯설어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그냥 클로이면 되지, 뭐가 부족해요?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항상 브룩스 가문의 딸로 불려왔거든요. 클로이 브룩스, 전기회사 재벌가의 상속녀. 그런 수식어들이 항상 따라다녔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제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관심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클로이로 봐주는 거예요. 그날 밤 박태영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친절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거든요. 이름 하나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돈도 명품도 큰 집도 없는 그냥 클로이로서 말이죠.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말이에요. 한국어 학당에 다닌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봉사활동을 해야 해요. 한국 사회를 직접 체험해보는 거죠.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한국어가 아직 서툴렀거든요. 클로이 씨는 은평구 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면 돼요. 집에서 가깝잖아요. 선생님이 정해주신 곳이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동센터였어요. 김윤정 선생님이 함께 가주셨습니다. 여기는 맞벌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에요. 방과 후에 숙제도 도와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그래요. 센터 원장님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클로이 씨죠? 아이들이 영어 배우는 걸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아이들은 7살부터 12살까지 다양했는데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기만 했거든요. 선생님,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해봐요. 아이들이 떠들어대는데 저는 한국어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웃기만 했죠. 첫 주는 정말 시간 때우기였어요. 아이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그냥 구석에 앉아서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 변화가 생겼어요. 민수라는 9살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라고 해요? 영어 숙제 프린트를 들고 온 거예요. 영어로 애플이라고 적혀 있었죠. 애플이에요. 사과. 애플. 사과. 민수가 따라하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선생님, 또 알려주세요. 그날부터 아이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와서 영어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몇 개였는데 점점 문장도 물어보고 발음도 따라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 how are you? 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뜻이에요. How are you? 아이들이 저를 따라 읽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민수가 저에게 달려와서 시험지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알려줘서. 영어 시험지에 빨간 펜으로 100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제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언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제가 받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주는 입장이었어요. 민수야, 선생님이 더 고마워. 그 뒤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함께 놀기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수진이라는 8살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착해요? 우리 엄마보다 더 착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해서 열심히 해준 것뿐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날이었습니다. 돈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제 자체로 말이에요.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 계획은 1년이었는데 저 스스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어요.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와서 저를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는 질끈 묶어서 올렸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직접 챙긴 짐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표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클로이? 네, 아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오면 당연히 누군가 제 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런 옷차림으로 공항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3년 전 제가 입고 다니던 명품 옷들은 이제 입고 싶지도 않았어요.
편한 청바지에 단순한 티셔츠가 훨씬 좋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부 마리아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클로이 양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전에는 가정부에게 인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첫 번째 식사 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와 저 둘이 큰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리아가 준비한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나왔는데 저는 그보다 다른 걸 원했어요. 마리아, 혹시 미역국 끓일 수 있어요? 미역국이요? 네, 한국에서 자주 먹던 건데. 아니면 라면이라도. 아버지가 포크를 든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찾는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클로이, 스테이크가 있는데. 아빠, 저 이제 미역국이 더 좋아해요. 한국에서 매일 먹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리아가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한국에서 먹던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식사 후에 마리아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일어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클로이 양. 제가 하는 일이에요. 괜찮아요. 한국에서 늘 했던 일이에요. 마리아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마리아,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마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클로이 양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입을 다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더 놀랐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누군가 대신 정리해 줬을 텐데 이제는 제가 직접 모든 걸 챙겼거든요. 아빠, 내일 마리아한테 특별 보너스 좀 주세요. 제가 없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제 가방을 보더니 뭔가를 발견했어요. 가방 한쪽에서 편지 뭉치가 나온 거였죠. 이게 뭐니? 아, 그거요? 아이들이 준 편지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 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들지 못했나 봐요. 새벽 2시쯤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거든요. 저도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제 가방에서 나온 편지들을 하나씩 읽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죠. 클로이. 잠이 안 와서.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 다 읽어보셨어요? 응. 이 아이들이 내게 이런 편지를 썼구나. 아버지 손에 들린 편지는 민수가 쓴 거였어요. 어설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클로이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영어가 재밌어졌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 영어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가 그린 그림도 있었고 지혜가 만든 종이접기 하트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어요. 이 아이는 또 뭘 그린 거니? 영훈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저와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크레용으로 그린 거였죠. 밑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클로이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버지가 편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말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넌 어떤 사람이었니? 그냥 함께 놀아주는 언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나눠 먹고. 그게 다야?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이야기 들어주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늦게 오시면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그건 센터 원장님이 써주신 편지였습니다. 클로이 양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클로이 양을 통해 따뜻함을 배웠다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 편지 맨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공동으로 쓴 메시지였죠. 클로이 선생님이 다녀가신 뒤 우리 가족이 더 많이 웃었어요. 선생님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래요. 아버지가 그 쪽지를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클로이야. 네, 아빠. 이 아이들이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한 걸 너에게 줬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는 법. 그런 걸 말이야. 아버지가 편지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학교, 좋은 옷, 큰 집을 주었지. 하지만 이 아이들은 너에게 더 소중한 걸 줬어. 바로 마음이야.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보낸 3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빠, 저도 아이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거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야.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아이들과의 추억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클로이야, 그 아이들은 내가 주지 못한 걸 그녀에게 줬다고 했지만 사실은 반대야. 내가 그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준 거지. 미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산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뉴욕 센트럴파크였습니다. 클로이야, 우리 좀 걸어볼까? 가을 바람이 선선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지고 있었죠.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3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벤치 하나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앉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앞을 바라봤어요. 클로이야, 아빠가 사과할 말이 있어.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너를 한국에 보낼 때 말이야. 사실 나도 확신이 없었어. 그냥 어떻게든 해보자는 마음이었지.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아빠가 저를 한국에 보낸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당황했어. 내 딸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 그때 깨달았지.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걸.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 몇 개가 우리 발 앞에 떨어졌어요. 클로이야, 너 한국에서 뭘 배웠니?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한국에선 누구의 딸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불편하고 낯설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그냥 클로이로 봐줬어요. 브룩스 가문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땠니? 자유로웠어요. 제가 누군지 스스로 정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100점 맞았다고 뛸 때,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놀자고 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어요. 아빠, 전에는 몰랐어요. 받기만 하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사람을 만든 건 학교가 아니었구나. 따뜻한 마음과 그곳의 사람들이었구나. 네, 맞아요. 박태영 선생님, 김윤정 선생님, 시장 아주머니들, 센터 아이들. 모든 분들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로이야, 이제 뭘 하고 싶니?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말이에요.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클로이야, 고마워. 뭘요? 진짜 내 딸로 돌아와줘서. 아니, 진짜 사람으로 돌아와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저를 치료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기다려줬을 뿐이에요. 세상이 거절한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그 이름,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했어요.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데서 온다는 것이었죠.
지금도 가끔 한국이 그리워요. 은평구 그 작은 골목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말이에요.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거예요. 이번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